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들 출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태성쌤께서 지난주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예, 서울에서는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예, 속초와 강릉 일대를 오. 돌아다니면서 휴가 시즌 1을 즐겼습니다. 아, 또 제가 강릉 전문가로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강릉이요. 거기 해변은 다 다녔다고 보면 돼요. 강문 해수욕장부터 송정, 경포 다 돌아다녔습니다. 걸어서 거길 다 다녔어요. 아, 진짜요? 예. 와, 너무 좋으셨겠어요. 건쌤께서는 오늘 그 기회 눌리지 않고 잘 해내실 수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휴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좀 아직 그 물이 오르시기 전에 네네네. 제가 빨리 열심히 파이팅 멈추는 자세로 한번 대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태성쌤께서는 좀 물이 빠지신 상태라는 의미신가요? 그렇죠. 약간 희석됐죠. 아, 군기가 덜 잡혔다. 그렇죠. 한마디도 지지 않으십니다. 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롯데 지원해 볼 만도. 롯데 GRS 대 HL 만도.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롯데 GRS와 HL 만도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기업 모두 제가 입에 안 붙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에게 친숙하지는 않은 기업인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좀 한 곳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쌤이 준비를 하셨네요. 네. HL 만도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부품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 랭크로 치면 44위. 네. 그리고 국내 랭크로 치면 2위. 오. 근데 2위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쵸. 그렇죠. 앞 네. 위에는 이제 현기차가 있으니까 그럼요. 관련 담당하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HL 만도라고 해서 HL이 뭔가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HL은 이제 한라 그룹. 네. 한라. 네. 한라 그룹의 약어입니다. 네. 네, 한라 그 그룹의 약어인데 이제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HL 그룹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사실은 현대그룹이랑 연관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인 정인영 회장님이 설립한 현대 양행이 모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냐,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붙었다가 이시지경, 네. 왔다 갔다 했냐라고 보니까 이제 1964년에 이제 안양공장 만들어지면서 생겼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외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제 따로 만도, 그리고 에어컨 사업이 만도 공조, 그리고 이 에어컨 사업은 이제 현재 위니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분사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또 만도는 선세이지라는 JP모건이랑 UBS라는 합작 회사에서 인수를 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의 뿌리지 않습니까? 네네. 한라그룹의 뿌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장님은 찾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도 그게 약간 소원이었다고 하셔요. 하셔요. 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여러 노력으로 네. 특히나 이제 현대그룹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현대가의 지원, 뭐 예를 들면 KCC 그룹의 컨소시엄 등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2008년에 되찾아와서 지금은 명실상부 국내 2위 기업으로 딱 재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진짜 대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L 만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롯데는 참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롯데 GRS는 제가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 이름은 처음 들어서 낯설 텐데 제가 사업 얘기하면은 아 여기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사실 HL만도 설명을 하는데 좀 안쓰러웠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 설명이 길잖아요. 기긴 그래서 하죠. 설명을 해야지만 네. 알 수 있는 네. 그런 기업.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불고기 버거 좋아하세요? 네. 예, 불고기 버거를 누적 10만 개 이상을 판 곳이 있어요.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네, 롯데리아. 아시겠죠, 이제? GRS, 네. 롯데 GRS가 롯데리아 하나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설명이 그런 회사입니다. 필요 없네요. 그죠? 네. 대한민국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 외식 기업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예, 1979년에 설립이 됐고요. 국내 최초로 햄버거 체인점을 소공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세션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022년 매출액이 7,815억 원, 2021년 6,757억 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컨세션 사업하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도 아시죠? 그럼요. 그죠? 여기 이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이 있겠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죠? 네. 두부기버거 드셔보셨어요, 이건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곳인가요? 그곳이죠. 이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다 알만한 것 같은데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이 이제 롯데 GRS였다라는 거였고요. 이거 외에도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있죠? 예,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컨세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식 브랜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리아 네. 그리고 엔젤리너스 커피, 그다음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아, 맛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빌라드 샬롯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중해식 건강식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크림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더 푸드 하우스 이런 컨세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세션 사업으로서는 이게 이제 외식 사업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식음료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병원이나 공항 뭐 이런 공공 장소 이런 데들을 장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식음료를 파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데죠. 그래서 국내 14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SRT 역사 공항 센트로폴리스 이런 데서 1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6개국에서 32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이런 데 가시면 우리 롯데 GRS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다. 이 롯데 GRS가 진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태정쌤께서 좀 안쓰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쌤, 이 HL 만도 이곳은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이 사실 버거 맛있습니다. 버거 맛있죠? 네. 근데 버거 한 200개 정도 팔아야지 이곳에서 하나 판 거의 가격과 매출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나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영위하는 사업 영역 자체가 제동장치라든지 자동차의 제동장치라든지 그러니까 브레이크죠. 아니면 조향장치라든지 혹은 현가장치 이런 자동차 부품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현대차 자회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현대차마저도 사실은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 익산, 평택에 생산 시설도 두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R&D 센터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IT 원탑하면 어디입니까? 장소가 판교죠. 그쵸. 그래서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매출액을 잠깐 이제 롯데 GR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네. 7천억 원 정도. 굉장히 크죠. 하지만 더 큽니다. 얼마죠? 지금 현재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에 7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조 6천억 원이 합니다. 근데 이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는 2조, 해외는 7조. 그러면 5조를 해외에서 벌고 있다. 국내에 배는 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 매출이 GM, 포드, 아니면 중국 로컬 OEM, 유럽, 인도 완성차까지 네.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고 고객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19개의 생산 사이트를 구축해 놨다라고 합니다. 와우. 매출액에서 이미 좀 압도를 한 것 같거든요. 진짜 버거 뭐 몇십 개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두 곳입니다. 외식 산업을 대표하는 롯데 GRS와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표하는 HL 만도인데요. 자, 두 쌤들께서 이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태성쌤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롯데 GRS는요. 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인가요? 그렇죠. 같은 돈을 벌어도 우리는 저기서 하나를 팔 때 우리는 200명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선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름다운 회사입니다. 예, 여기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장하는 회사인가 여기가? 그리고 변화를 꾸준히 하는 회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를 계속하는 회사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GRS는요. 일단 성장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2022년 영업이익 17억 원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게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지만 봐요. 17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면 매출을 얼마큼 올렸겠습니까? 수만 명에게 즐거움을 줬죠. 입에 즐거움을 드렸던 그런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변화하는가? 변화하는 곳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롯데리아가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우리의 영웅 손흥민 선수. 소니. 예, 네. 소니를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인지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림픽 그 시즌이었었어요. 그래서 문구를 보니까 대한민국 지지 맙시다 하고선 괄호 열고 허기라고 써놨어요. 허기 지지 맙시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색 팝업 스토어들을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불고기 랩 9222, 불고기 랩 922, 예, 여기 익선동에 오픈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롯데리아가 약간 올드한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좀 있었죠. 근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엔젤리너스 커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개념을 기존 매장에서 베이커리 전문 매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와서 커피 마실 바에야 커피 마시면서 빵도 하나 먹어라. 네. 우리가 입을 즐겁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성장하고 변화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찾는 것. 이게 좋은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맞죠. 변화에서 확 느껴졌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항상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를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또 다시 가보니까 안쪽에 버거랩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었고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도 로고도 바뀌고 진짜 변화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HL 만도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반박 불가인 것 같아요. 세송 쌤 말씀이 지극히 옳은 게 네. 사실은 이제 현재 안주하고 있는 기업에 어떻게 미래를 맡깁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의 지향성, 성장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뭐 해외 진출했다, 뭐 자동차 많이 팔린다 이것만으로는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HL 만도도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EV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사업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머스크가 발표했죠. 이제 우리 이번 연도 안에 거의 4단계급의 자율주행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더 빠르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도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는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이를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중화 설계라든지 이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장치 컨버터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차 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속체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말로 어떻게 보면 만도가 지금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핵심 동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머스크를 잠깐 얘기했는데 테슬라 취업할 생각하지 말고 K 테슬라 HL 만도를 한번 노려봐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테슬라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애국자니까요. 네, 애국자 권쌤께서 이 HL 만도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쟁쟁한 두 기업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롯데 GRS의 채용 공고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여기서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서 접수가 7월 7일부터 7월 19일 23시까지 지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결과 발표 우리 이때쯤 낼 거야라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5개의 직무에서 뽑고 있는데요. 각각 그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한 자릿수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인턴 자체를 한 자릿수로 뽑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턴은 조금 더 뽑고 네. 그다음에 최종 합격을 한 자릿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자 하는 그 직무는요. 경영기획, 노무, 그다음에 해외 영업 관리. 여기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해당되는 해외 영업 관리 그리고 DT 그리고 SCM 요 분야에서 5개 직무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네, 5개 직무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인턴 전형이죠? 어떻게 예, 보면? 인턴 채용 전제형이죠. 네, 채용 연계형 예. 인턴 전형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19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자 다음에는 HL 만도의 채용 공고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채용 공고가 최근에 한 2개 정도 떴었는데 네. 하나가 조금 이제 어제부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도 네. 이제 설명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레이크 BU 신입 경력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판교, 화성, 평택에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 브레이크 BU 이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 하반기 서스펜션 BU도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판교와 익산에서 근무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6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월 18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8일 화요일 지금 23시 59분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기업의 채용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롯데 GRS 어떤 예. 특징이 있나요? 예, 여기 채용 특징은요. 인턴십을 한다는 거죠.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자들 장기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대충 뽑지 않겠어. 대신 뽑아놓으면 대우해줄게. 대신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면밀히 긴 기간 동안 보겠다. 그래서 총 7주간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인턴십을 하고요. 인턴십 기간 중에 현업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과제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임원 면접도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정 기간 점포 현장 근무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현장 근무를 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런 지점들이 많은 곳들은 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태프서를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그 감각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현장 근무가 괜찮은 제도인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HL만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인턴으로서 네, 한 10대짜리를 뽑아놓고 네. 빵명, 그러니까 즉 한 자릿수만 전환을 시켜준다. 이런 희망 고문이 없이 바로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질 그게 없어도 되는 그렇죠. 애초에 떨어지면 다른 데 보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지금 근무할 때 현장 전부 근무라고 했을 때 현장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현장을 고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브레이크 BU, 서스펜션 BU 이렇게 BU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 비즈니스 유닛의 약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비즈니스 유닛 자체를 설정하고 그쪽에서 어디서 근무할지까지 미리 확인을 해서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채용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의 사업 영역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 전 학년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꾸준하고 성실한 친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도 스피킹이 꼭 필요하다. IM 레벨 1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학 점수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채용 절차와 또 절차별 유의할 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쌤 먼저. 예, 일단 지원서 접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LTEP 인성 진단을 하는데요. 이게 그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역량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역량 면접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질의응답 형태의 면접인데요. 해외 영업인 경우에는 이 직무인 경우에는 영어 면접도 별도로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인턴십을 이제 7주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인턴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을 장기간 관찰하잖아요. 여러분들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나에게 맞는 곳인가라는 것을 7주간 바라보시면 됩니다. 면밀히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HL 만두에 들어가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규직인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네. 일정 기간 공백기 갖고 다시 지원한다? 기업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우리 인턴십 끝내고 그 기간만 끝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왔으면 인턴십 종료여서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죠. 하면은 아무런 마이너스 요인이 없겠죠. 인턴 경험도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인턴 네. 경험 생기죠. 플러스밖에 없어요.
HR 만도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인턴십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인턴십 잘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 심사 받으시고 채용 검진 받고 입사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인턴을 하다가 나오면 또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또 장점이 많네요. 자, HR 만도 절차를 한번 들어볼까요? 채용 절차? 개인적으로는 태성 쌤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네. 이 롯데 자체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 자체가 네. 그 사람의 뭔가 딥한 면을 보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잘 평가하고 네.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나의 진짜 내밀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컨설턴트로서도 좋아하고 네. 태성 쌤 말도 다 옳고요. 네. 하지만 취준생 하지만, 입장에서 네. 바라봅시다. 취준생 입장에서 지금 보세요. 지원서 접수했죠. 서류 전형 통과해요. 통과하면 뭐예요? 또 LTE를 본답니다. 네. LTE를 봐요. 그러면 면접 전형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실습한대요. 그리고 또 최종 면접이 있대요. 네.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긴 해요. 피곤해요. 네. 만도는 깔끔합니다. 서류 전형, 1차, 2차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하고 최종 합격. 얼마나 편리한 과정입니까? 시험 없습니다. 모든 걸로 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수월한 단계 전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들을 지내면서 취준생 분들이 진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텐데 HR 만도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가 굉장히 깔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두 분께서 계속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제 깎아내리셨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태성 쌤이 보시기에 HR 만도 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야,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HL만도 사실 저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광하는 데들이 뭐냐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쉽게 소비자로서 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실제 숨어 있는 굉장히 막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의 우리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주요 기술들 그리고 주요 부품들을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해요. 예, 네. 뭐 만도에서 만든 그 자동차 타면서 안에서 햄버거 드세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HR 만도 굉장히 강한 회사다.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건쌤이 보시기에 이 롯데 GRS 매력적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외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토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회사들 중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게 엄청나게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전환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렇게 단시간 안에. 네. 근데 그 비결이 저는 이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버거 한국 그쵸. 음식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지중해식 건강식 아니죠. 우리나라. 그리스 음식이잖아요. 네, 네. 거기다 커피 우리나라 거 아니죠. 도넛. 네, 도넛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모든 외래적인 음식 같은 것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외로 수출까지 해가지고 해외 진출까지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발상인 거거든요. 맞네요. 본국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인정받았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롯데리아 그리고 롯데 GRS 이런 곳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뽑아내시네요.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잠재력이 가득한 롯데 GRS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고 이 롯데 GRS와 HR 만도에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소비재 산업 그리고 생활 밀착형 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 네. 나는 여기 잘 알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몰라요. 그건 소비자로서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 기업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소비자에게는 즐거움을 주지만 기업에 들어가서는 돈 벌기 위한 모든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나 경쟁사나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맛있네? 새우버거 최고인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고
지원을 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건쌤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취준생들이 가장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어쨌든 간에 지원 시점에 어디서 근무할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익산 근무를 하지만 경영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R&D 쪽은 또 판교에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대부분의 비슷한 전공이기 때문에 나는 익산에 내 삶의 지향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롯데 GRS와 HL 만도의 채용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GRS부터 좀 해주시죠. 예,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기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기업에서 느낄 수 있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거 인생의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회사에 지원하시고요. 당부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HL 만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산업 기업 이거는 현대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부품 회사인 HL 만도를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V부터 자율주행까지 앞으로의 행보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롯데 GRS와 HL 만도의 채용 소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